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미 의회가 결의한 위안부 결의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 법안이 15일 미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일본 정부에 대해 다시 한번 공식 사과하고 이를 인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미 연방하원은 15일 전체 회의에서 미 정부가 일본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4년 통합 세출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2007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의 형식으로 통과 의결된 결의안입니다. 당시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 대표들이 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 인정과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일본 정부는 내심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등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사안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침묵을 넘어서 한국의 위안부 소녀상과 기린비 등 관련 기념물을 철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를 덮고 숨긴 채 새로이 우경화의 모습까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법안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본에 정식 촉구토록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자세를 미 정치권이 보임으로써 일본의 과거사 뭉개기 전략이 소용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촉구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부 해외 업무 세출 법안에 아시아 태평양 부분에 수록됐으며 2007년 7월 30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국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행정부로 이송되며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공식적 사과 조치를 끌어내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2007년의 위안부 결의안의 하나의 선언적 의사표시였다면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결의안의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게 했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본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법안은 일본계 미 하원 의원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국회의원도 막후에서 활약했다고 하는데요. 일본계 미 하원 의원의 마음은 진심으로 일본을 걱정하는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15일 통과된 법안의 주역은 지난 2007년의 위안부 결의안의 주역인 일본계 3세 마이크 혼다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측의 반대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극비리에 이번 일을 진행했으며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날 표결 직전에 공개되어 일본 측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의원 외교를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국회 외통위 정보위 소속 정청래 의원과 시민참여센터 관계자들도 막후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조연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김동찬 대표는 혼다 의원이 미주 한인사회에 좋은 선물을 주겠다며 법안 첨부 내용을 기뜸했다면서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일본 대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황급히 달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면서 야스쿠니를 방문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늘 국무부 예산의 국무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 직접 일본의 위안부 결의안을 실행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을 할 수밖에 없어 관련 내용을 일본에 직접 발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샤베 위원을 비롯 미 하원 외교위 간사인 엘리럿 엥겔 위원, 마이크 혼다 의원 등과 연쇄회동을 갖고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현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샤베 위원장은 자신이 아베 총리의 동생 기시 노부오를 만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자신은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전 아테 소위원회 위원장인 애니 팔레오 마베가 의원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국방위가 설 명절을 계기로 상호 비방을 전면 중지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이산상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이렇듯 화해 제스처를 사용하는 속사정은 따로 있겠지만 새해 들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측도 서로 화해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상입니다. 물론 남한 측은 북한의 도발 및 핵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측은 한미연합훈련 등의 중지의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화해 메시지가 오간다는 점은 긍정적인 국면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6일 남한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을 발표하고 설 명절을 계기로 30일부터 상호 비방 중상을 중지하자고 공식 제의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이 제안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실현되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방위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에서 1월 30일부터 음력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전면 중지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한의 키 리졸브, 독수리 등 한미 합동 군사 연습부터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방위는 특히 서해 5개 섬의 열점 지역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조한다며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해 북한 측이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상호 간에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남한 정부가 미국과 함께 핵 타격 수단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행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는 제안이 실현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모두 풀리게 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거절한 후 나온 것으로 북한 측이 평화에 대해 더 적극적이라는 제스처를 보임과 동시에 군사적 감경 일변으로 남북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북한 측의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남한과 북한의 정치권은 서로 평화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대방이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전향적인 제안이기보단 자신의 입장과 조건을 우선시하며 선언적인 제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면이 아직 전향적으로 돌아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양측이 계속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어느 시점에는 다시 평화의 국면이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남북 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애플이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들이 구매한 앱 결제 대금 3,250만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핸드폰 결제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앱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애플이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15일 애플이 오랫동안 제기된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 동의 없이 구매된 모바일 앱 결제료를 전액 환불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이전에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기기로 앱스토어인 아이튠즈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약 15분 동안 구매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 앱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해 수만 건이 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애플은 오는 3월 31일까지 소비자에게 환불 안내와 환불 방법을 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앱 구매나 아이템 구매 결제를 승인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애플 측은 보호자 동의 없이 대금을 낸 소비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며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애플에 직접 연락을 취해도 된다고 합니다. 에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은 미성년 딸이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게임 태펫 호텔을 하면서 2,600달러를 결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소비자는 자신이 인지하지 않은 구입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책정된 환불 금액 3,250만 달러는 합의를 위해 책정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에 총 환불 액수는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플러싱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가 한인 이민자 노인들과의 자리 싸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대서특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5일 A섹션 18면에 올린 맥도날드의 자리 싸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인 노인들에게 단골 쉼터로 인기를 끌고 있는 뉴욕 플러싱의 한 맥도날드 가게가 자리 싸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대서특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한인 노인들이 즐겨 찾는 맥도날드 가게는 뉴욕의 노던 블러바드와 파슨스 블러바드 입구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매장입니다. 이곳에선 몇 그룹의 한인 노인들이 여러 시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장 업주는 노인들이 1달러짜리 미디움 사이즈 커피나 1달러 39센트의 프렌치 프라이를 시켜놓고 거의 하루 종일 앉아있어 다른 손님들이 그냥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문을 여는 오전 5시부터 들어와 밤이 깊도록 앉아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맥도날드 측은 주문한 식음료를 20분 안에 끝내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한 고객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7세 한인 이모 씨는 지난 3일 2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나가달라는 요구에 골목길을 한번 돌고 다시 들어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인 노인들이 이 맥도날드 가게에 오기 시작한 것은 약 5년 전부터이지만 업주와 갈등이 고조된 것은 수개월 전이라고 전했습니다.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한인 노인들이 부당하다고 맞서 경찰이 출동한 것이 지난해 11월 이후 벌써 4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의 버거킹이나 또 다른 맥도날드 가게에도 노인들이 오지만 이곳보다는 공간이 넓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곳 맥도날드의 마사 앤더슨 매니저는 여기는 맥도날드지 시니어 센터가 아니라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경찰이 이런 가게에 출동하는 경우는 대부분 10대들의 소란 때문인데 이런 일로 분쟁이 생겨 출동하는 상황을 난처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의 채모 목사는 한인 노인들이 인근 시니어 센터에서 무료 제공되는 한국 음식을 먹은 후 빅맥의 냄새도 즐기며 담소를 나누기 좋은 이곳 맥도날드를 찾게 된다며 이곳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기에는 최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노인들은 대부분 넥타이에 양복, 스웨터를 입고 중절모를 착용한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이 같은 분쟁은 한인 커뮤니티에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업소의 입장과 이곳을 찾는 한인 노인들 간의 절충점을 찾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에 밴쿠버 대표로 참석키로 한 팀 스티븐슨 시의원이 러시아 방문 비자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스티븐슨 시의원은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동성연애 반대법을 통과시킨 러시아는 얼마 전 동성연애 여부를 이유로 미국인 베테랑 기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슨 의원은 and to ensure that every Olympic host city has a pride or a safe house for the LGBT community. Basically, I'm going to say, have a look at your brothers and sisters over here, the Paralympians. They've got sexual orientation. Why don't you? What's the big deal? 밴쿠버시의 파견팀은 선수들과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치로 가는 것이지 결코 러시아와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연방정부 측의 지지를 요청한 후 기다리는 중이며 러시아인들의 호모포비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공격 등은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소아암을 극복한 생존자들이 완치 후에도 발생하는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C주의 소아암 생존자들은 어린 시절 앓았던 병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마련해달라고 주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 모임의 캐롤린 베이처레스 회장은 소아암의 경우 완치되어도 성인이 된 후 다양한 부작용을 앓게 된다며 부작용을 관리해줄 독점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암 생존자 메간 블랙 씨는 만 19세가 되던 해 밴쿠버 병원으로 옮겨지며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나의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우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나를 단지 여러 소아암 환자 중 한 사람으로만 취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앓고 있는 소아암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 바이러스성 독감 환자와 사망자가 보도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염률이 예년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면서 예년보다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 중 H1N1 바이러스 등 독감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 우려를 낳았으나 이번 겨울 시즌에 발생한 독감 환자의 수가 지난 2012년이나 2011년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합니다. 프레이저 보건부의 폴반 바인더 박사는 현재 병원과 보건소 그리고 학교 등지에서 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청들의 보고에 따르며 학생들의 감염 정도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BC 질병관리센터의 보니 헨리 박사는 독감 발생 시기가 예년과 달라 전문가들 사이에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 2주여 동안 감염률이 다소 높아지다 그 후에는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정부 의학 전문가 페리 캔들 박사 역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지난 겨울보다 낮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며 독감 시즌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주정부 관계자는 독감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어느 기관을 먼저 찾아야 할지 모를 때에는 811번에 전화를 걸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로에서 고급 차량들의 과속 적발률이 높다는 속설은 근거가 없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에버츠버드 경찰이 속도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들을 차종별로 분리한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고가 자동차나 눈에 띄는 색상 등 특정 차량들이 경찰의 눈길을 끌어 더 높은 단속률을 보인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공개된 내용에는 캐딜락과 BMW 그리고 아큐라 등의 고급 차종이 다소 높은 단속률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차이가 주목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안 맥도날드 경과는 과속 적발률이 가장 높은 차종 31종을 정리하였으나 그 사이의 격차가 매우 적었다며 결국 과속 적발은 차종과 관련이 없으며 순전히 운전자의 과속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BC주의 한 여성이 자신의 소유한 차량을 판매한다고 트위터 계정에 올리면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고 싶다고 기재해 화제입니다. 이 여성은 판매 조건에 캐나다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것이라며 폭스바겐사의 2006년형 제타 자동차를 8비트코인에 팔고 싶다고 기재했습니다. 8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90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감은 물론 주요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가치가 하락할 것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믿으며 그 가치가 오를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lam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